방금 소개를 받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영덕입니다. 앞에서 재탄생과 관련한 객관적인 내용들을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건설산업의 어떤 재탄성이라는 이슈 자체가 저희들이 앞에서 원장님께서도 그렇고 많은 축사에서도 강조하셨다시피 건설산업이 안고 있는 국민경제적인 중요성, 그러한 중요성 차원에서 건설산업이 새롭게 접근해야 될 방향성을 찾는 데 있다고 할 때 가치적인 부분에 대한 발표가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환영사에서도 그렇고 축사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건설산업은 굉장히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산업입니다. 또 고용이라든지 생산 모든 측면에서 경제 성장 측면에서 굉장히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입니다. 반면 이 그림 아래에 보시는 바처럼 부정적인 이미지도 함께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건설산업이 국민의 건설산업으로서 재탄생하는 데 있어서 모색을 하기 위한 3대 전략을 선택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재탄생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제가 발표를 맡은 산업 중점가치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은 뒤에서 설명될 산업 체계의 대전환, 시장 상품 대전환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가치를 재정립하자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사실은 그 근간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 발표에서 건설산업의 가치 재전환은 참여하는 참여 주체들 또 구성하고 있는 개인 집단의 철학과 인식, 태도 변화를 유도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접근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참여 주체들이 역할을 재정립하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가치 실현을 위해서 참여 주체들이 가져야 될 새로운 가치의 재인식, 또 이를 통하여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보고 있고, 그와 같이 정립된 새로운 가치들 또 역할들이 같이 공유가 되고 또 이것이 협력을 유도할 수 있게끔 가는 것이 두 번째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궁극적으로 세 번째로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는 우리 건설 산업을 이루고 있는 모든 주체들과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와 필요에 맞는 산업으로서 확장해 나가자라고 하는 부분이 건설산업 가치 대전환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보시는 바처럼 건설산업은 전체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각자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건설산업의 궁극적으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고 더 나은 성과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와 같은 참여 주체들의 각자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인식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림에서 보시는 바처럼 그 생산 주체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합니다. 국회, 정부, 지자체, 국민들. 이와 같은 국회, 정부, 지자체, 국민들은 건설 산업에 대해서 앞에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그만큼 기대와 필요가 높은 산업이 또 건설 산업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건설 산업 내에 참여하는 참여 주체들 또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건설 산업의 새로운 가치가 창출이 될 때 궁극적으로 건설 산업 가치 대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보시는 바처럼 건설 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법 제도 개선이라든지 행정 제재 등 처벌 강화 또 행정 절차 감독 등을 강화하면서 여태까지 대응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처들이 대부분은 성과가 미흡했고 또 오히려 규제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에 이와 같은 것들은 정부, 기업 등 일방의 대책만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결국에는 가치 대전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발적으로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가치들을 정립해 나가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건설산업의 재탄생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에서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과거에도 그 가치 대전환, 가치 혁신에 대한 논의들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그 산업이나 기업 단위에 있어서의 가치 전환의 많은 이론들이라든지 많은 논의들은 대부분 경제적 가치의 확장, 창출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 속에서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고 산업 또 기업의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 이슈가 되면서 더 산업이 추구해야 될 가치들은 확장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들이 대부분의 업계에서 탑을 달리고 있거나 최근에 성장하는 기업들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단순히 경제적 창출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보시는 바처럼 스타벅스나 파타고니아처럼 환경 사회적인 가치, 또 고객 가치를 더 수요자에 충족할 수 있는 가치를 넘어서고자 노력하고 있는 신한은행 등, 또 내부 고객들 즉 직원들의 어떤 그 인권이라든지 어떤 워라밸 등 그들이 추구하는 삶에 대한 직업관에 맞추고자 노력하고 있는 구글이라든지 벡텔이라든지 리스칼튼 호텔처럼 다양한 선두적인 기업들이 이미 이와 같은 다양한 가치들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산업의 중점가치 대전환 그 핵심 가치를 도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접근하고자 합니다. 건설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상에서 문제들을 좀 살펴보고 그것의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가치 전환의 목표를 설정하면서 거기에 핵심 대상이 뭔지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향후에 건설산업이 추구해야 될 핵심 가치들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전개를 해나가고자 했습니다. 먼저 현재 건설산업 가치상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적대적인 개인 집단주의에 따른 잦은 이해관계의 충돌을 들 수 있습니다. 산업 내 복잡한 이해관계, 좌측에 보시는 바처럼 생산, 주체, 또 이해관계들이 폭넓다 보니까 자기 이익 극대화 관점에서의 충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잦은 이해 충돌은 건설산업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효율성이라든지 품질, 안전 등 기본적인 기능들을 그 상에서의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결국 이와 같은 것들은 참여 주체들 스스로 개인 집단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공급자 시장의 시장 접근입니다. 공급자 시각의 시장 접근은 단순히 민간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대표적인 것이 좌측의 그림처럼 국가 인프라 계획들이 이미 그 국민의 시각과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오고 있고, 또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었던 많은 사업들의 과잉적인 문제도 이미 많은 신문을 통해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 공급자 시각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은 발주자, 건설기업 모두 본인들의 예산 범위, 기술 및 경영 여건, 또 업무 관행에 얽매여서 의사결정을 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수요로 하는 수요자의 시각을 담지 못한다라는 문제점들이 여기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단기 재무적인 성과에 치중하는 사업 관행들입니다. 이것은 정부 공공공사도 마찬가지고 민간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바처럼 실질적으로 좌측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처럼 우리 사업 예비 타당성 제도라든지 많이 이제 경제적인 목표들을 다양하게 좀 감안하자,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하자고 하지만 실제 집행에 가서는 상당 부분 가격 중심의 의사결정을 하고 있었고, 건설 기업들도 수요자들의 의견을 수용하기보다는 갖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의 최대 성과를 내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재무적 성과에 치중하는 사업 결과들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적할 부분은 윤리적 건설 문화 정착의 더딘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패 부정한 산업이라는 관행이라든지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건설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중요한 저해 요인이 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많은 정책 제도 개선, 시스템 개선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 내 참여하는 개인 집단의 윤리의식의 상향이라든지 윤리적 행동에 유발하는 데는 궁극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확장되고 있는 지속 가능성 이슈에 대한 어떤 대응의 미흡입니다. 기후변화도 환경, 인권, 공급망 등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지속 가능성 이슈는 우리 건설 산업의 새로운 이슈입니다. 이와 같은 이슈들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들로서 대표적인 것이 오른쪽 그림 상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건설 산업의 현안을 지속 가능성이다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여태까지는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사회적 가치 변화를 수용하는 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경제 성장 지상주의는 지난 지 오래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인권 문제, 참여의 문제, 환경의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을 존중하는 문화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화 속에서 우리 건설 사람들의 인적인 요소들의 어떤 변화라고 하는 부분은 여전히 오른쪽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서 보시는 바처럼 아직까지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년 세대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건설 산업의 문제입니다. 건설 산업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미래에 있어서 핵심 자원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미래 세대를 흡수하고 청년 세대를 흡수하는 건 가장 큰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것들에 있어서 여전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청년 세대, 미래 세대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들을 얼마큼이나 수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밑에서 그림들이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건설 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 필요성이라는 인식들이 곧바로 산업의 비전과 인식에 대한 인식과 연관된다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지적한 이러한 문제들은 보게 되면 근본적으로 앞에서도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적인 요소들의 혁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바처럼 윤리적 가치 문제라든지 적대적인 개인 집단주의 등 이런 것들은 문화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공급자 중심의 시각, 단기적인 재무적 성과, 또 사회적 가치 이슈의 확장의 미흡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들이 오랫동안 갖고 있는 사업과 경영 관행에 있어서의 의사결정 관행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청년 세대로부터 외면받는 산업이라든지 산업의 지속 가능성한 대응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얼마만큼 산업이 갖고 있는 가치관들을 수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건설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 주체들 또 참여하고 있는 그 참여 주체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들의 인식 관행, 태도적인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로 중점가치 대전환을 말씀드리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와 같은 원인 분석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산업가치, 중점가치 대전환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산업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하느냐라는 쪽이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또 향후에 더 충족해야 될 기대와 필요 즉 건설 산업에 대한 기대와 필요를 어떻게 충족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 가치 전환을 통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건설 산업에 대한 가치를 좀 재인식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인적 요소들의 혁신을 도모하는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건설 산업의 새로운 가치들을 재정립하는 과정이 바로 중점가치 대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 가치를 뽑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미래라는 측면입니다. 각각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란 요소에 있어서의 그 관점의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자, 즉 건설 산업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의 가치를 충족하는 인적 자원의 인적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 산업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들을 수요자 입장에서 더 나은 가치들이 뭔지 새롭게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뭔지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참여 인력의 가치입니다. 즉 건설 산업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가치 실현을 위해서 상생 협력을 어떻게 도출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또 앞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동 대응을 할 거냐라는 인식들을 같이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자본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자는 겁니다. 장기적인 시점에서 인적 요소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업의 핵심적인 것이 인적 자원이라고 한다면 인적 자원에 대한 어떤 역량 개발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 또 앞에서의 가치 인식을 심어주는 부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역할이란 관점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가치를 확장하는 역할에 있어서의 그 확장이고 또 하나는 건설 산업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그 가치 차원에서의 역할을 확장해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확장하자라는 것은 그만큼 앞에서도 재탄생에서도 얘기했지만 새롭게 시장 상품을 접근함으로써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거냐라는 문제이고, 밑에 부분은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품질이라든지 안전 등 건설에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 이 오른쪽의 그림이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위에서처럼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들은 경제 성장이라든지 고용 창출이라든지 경제적 가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 보시는 것처럼 그 부정적인 이미지들은 대부분의 우리 산업의 관행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엔 이와 같은 두 가지가 한꺼번에 개선이 될 때 궁극적으로 역할 재정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라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제기됐었던 어떤 단기적인 어떤 재무적 성과 치정이라든지 경제적 가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 더욱더 강조하게 될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 또 오른쪽에 보시는 바처럼 우리 지속가능성 이슈들은 광범위하거든요. 이와 같은 이슈들을 어떻게 포함하느냐라고 하는 미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앞에서 제기됐었던 가치상에 있어서의 그 문제점 좌측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7가지의 문제를 사람이라는 관점, 미래라는 관점,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다음과 같이 7가지 핵심 가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협력의 가치입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협력의 가치, 또 두 번째는 수요자의 경제적 가치, 세 번째는 비재무적 가치, 다음에는 윤리적 가치, 다음으로는 지속 가능성, 다음으로 사회적 가치,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의 가치입니다. 이렇게 7가지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바로 가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해관계자 간 협력의 가치 공유입니다. 우리 건설산업 내에는 앞에서도 제기됐던 것처럼 다양한 가치사슬 범위 내에 다양한 주체들이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와 같은 성과, 건설산업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의 모든 성과들은 결국엔 이 참여 주체들의 협력과 상생의 인식에 딸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공유 가치들을 창출함으로써 이를 선순환하고자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이 좀 장착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좀 더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경영 관행, 사업 관행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거기에 해당될 거고, 또 상생 협력의 가치를 공유하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 전에 많은 상생 협력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또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상생 협력의 가치는 올바른 그 가치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이나 공유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급망 대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활동들을 좀 강화했으면 하는 거고, 주체 간 공정거래 관행입니다. 결국엔 가치 실현을 위해서 이와 같은 활동들이 가치 전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답은 수요자 중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제기했지만 수요자 중심의 가치 창출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요자들은 이미 이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운데서 더 나은 가치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봤었을 때 이와 같은 수요자들의 필요 가치들을 어떻게 충족할 거냐라고 하는 쪽에서 포커스를 맞춘 가치 창출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는 비용 측면의 가치 극대화입니다. 그 전에 우리 주체들은 우리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거냐라는 원가 절감 차원에서 모든 접근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이 비용, 상품과 서비스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을 어떻게 줄여줄 거냐라고 하는 가치 접근들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재무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후 관행을 좀 정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재무적 가치라는 것은 대표적인 것은 환경과 사회적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좌측에 이제 그림들이 보여주는데요. 건설사건과 관련한 환경 이슈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 건설 산업은 그 환경 친화적이지 못한 산업이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설문조사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그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국가 단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정책이라든지 다양한 정책에 어떻게 맞춰 나갈 거냐라는 것들이 이슈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사회적인 이슈는 더 큽니다. 특히 이제 우리 건설 산업이 안고 있는 근로 환경의 문제, 고용의 문제, 또 산업 안전의 문제, 이와 같은 문제들은 우리 건설 산업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가치 부분에서의 굉장한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사업 환경 자체가 환경, 사회 등
변화하는 비재무적 가치들을 어떻게 수용할 거냐라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윤리적 가치를 정착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윤리적 가치를 정착하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 산업에 있어서는 여전히 가장 큰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참여 주체들의 어떤 윤리적인 의식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어느 한 주체들의 어떤 노력들, 제도 시스템 가지고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밑에 글에서 보시는 바처럼 선순환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건설의 각 참여 주체들이 먼저 자발적인 윤리 경영들을, 윤리적인 문화를 실천함으로써 이것이 거래하는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과의 윤리적인 관행들을 만들어가고 더 나아가서 산업 전체로 윤리적인 부분이 관행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이와 같은 선순환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윤리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문제는 여전히 요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장기적 관점의 지속 가능성을 좀 제고해야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정책 제도라든지 기술 개발, 앞에서도 재탄생에도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잡았던 것들, 또 이 부분들은 뒤에서 그 산업체계 개선이라든지 상품 쪽에서 접근이 되겠지만, 보시는 바처럼 산업체계 개선에서 있어서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설계,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좀 필요하고요. 또 기술적인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더 장기적인 관점, 수요자 관점에 있어서의 기술을 어떻게 접목시킬 거냐, 역량을 강화할 거냐라는 식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또 시장 상품의 대전환에 있어서는 가치 소비, 지금 벌써 이제 우리 많은 젊은 MZ세대들은 가치 소비자라고 본인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 지속 가능성 소비를 지향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의식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장 상품에서 수용할 거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의 핵심 가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재탄생에서도 이미 제기했다시피 ESG 경영을 좀 장착해야겠다는 내용으로 여기 포커스를 삼고 싶습니다. ESG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환경, 사회, 거버넌스라고 하는 부분에 책임들을 묶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사회가 ESG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새로운 가치들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경제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회적 가치로서 향상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체 경영 관행, 업무 관행들, 이는 단순히 건설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 기반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국가 계획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ESG의 가치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충족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정착을 시켜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래 세대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갖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제기했습니다. 청년들의 가치들, 미래 세대의 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건설 산업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 그 건설 산업을 보는 미래 청년 세대들의 시각이 굉장히 지금 앞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안 했지만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큽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바꿔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려면 자세히 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바처럼 그들의 가치관을 접목하는 것들을 인력 정책이라든지 관행 속에다 담아야 되고 실행으로서 연결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7가지 핵심 가치들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의 실질적인 참여 주체는 단순히 여기인 건설 기업만을 의미합니다. 여기 많은 모여있는 학생분들,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할 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활동들이 필요하고요. 또 이거 앞에서 제기한 어떤 핵심 가치들이 얼마만큼이나 건설 산업 내에 정착이 되는지에 대한 어떤 감시, 감독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행 체계에 있어서는 좀 더 구체성을 좀 띄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활동들, 각 주체들이 하고 있는 역할들을 할 때, 또 이해관계들이 정책을 위반하거나 시행 성과를 점검을 할 때 이 가치들이 얼마만큼이나 그 담겨 있는지, 이것들이 실현되고자 하라는 의지가 있는지라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과제화시켜야 되고 이것들을 점검하는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제도화시키고 마련할 때 궁극적으로 가치 혁신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뭐 그것들은 뭐 여기 한 가지 예시로 다음과 같은 이슈들에 대해서 각각의 과제들을 만들고 이것들이 실천되는 것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 한번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와 같은 혁신에 맞춰서 건설 기업들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좀 건설 기업들이 좀 바뀌고자 하는 그 의지 때문에 좀 집어넣은 부분인데요. 무엇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건설 산업에 있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생산성의 문제만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인적 자원의 문제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실행하는 사업 관리상의 문제, 생산 방식을 채택하는 문제. 바로 우리 건설 기업들도 내부의 어떤 인적 자원들의 혁신들을 도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경영 관행이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원칙부터, 경영 관리 원칙부터 바뀌고, 또 끝으로 뭐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여섯 번째로 제기하는 것처럼 인적 자원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하는 시각과 정책 자체를 바꾸는 것도 바로 기업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는 더 가치 쪽에 가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 전에 상품을 어떻게 늘려갈 거냐, 상품들을 어떻게 더 많이 공급해서 더 많이 매출할 거냐라는 시각에서 얼마만큼의 가치들을 더 전달할 거냐, 이렇게 보면 새로운 수익 모델은 다양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설기업 차원입니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핵심 가치 7가지, 이 중간에 있는 부분 내용들을 제시를 했는데요. 7가지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산업 내에 있는 주체들, 밑에 보시는 것처럼 건설산업은 단순히 저렇게 협의에 건설산업 범위로 힘이 벌써 그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합니다. 더 나아가는 초광의적으로 보게 되면 저렇게 모든 산업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가치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유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가치 확산이나 공유들이 결국에는 산업체계, 뒤에서 설명할 산업체계 대전환, 상품 시장, 상품 대전환과 더불어서 재탄생을 하게 돼 만들 것으로 봅니다. 조금 한 가지 예로 앞에서 이제 과제들을 제시했는데 좀 저 나름대로 그 건설사로 가치 대전환에 있어서 좀 헌장을 제시해봤습니다. 한 번쯤 읽어봐 주셨으면 하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그것들이 이제 또 더 나아가서는 각 주체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나름대로의 가치를 어떻게 담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끝으로 보시는 바처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아까처럼 관념적인 부분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실행하고 적용시키느냐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체크리스트 같은 접근도 하나의 좋은 것입니다. 정책 제도를 입안할 때 얼마만큼이나 핵심 가치들이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들, 사업 프로젝트를 검토할 때, 타당성을 검토할 때 이와 같이 가치들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를 검토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충족이 돼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들, 물론 이것이 전체적인 건설산업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한 가지 다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급한 우리의 핵심 가치라고 볼 때 이를 실현하는 것들이 향후에 있을 재탄생에 있어서 접근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